그럼 이 도구들을 연결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몰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과거보다 더 빠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더 길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한결같이 말하지만 그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는 흔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감정을 지켜보고자 하면 그 생각은 없어지지만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과거 일이 떠올라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생각은 지금에서 벗어나면 평소에는 기억하려 해도 나지 않던 10년 전, 20년 전 기억과 감정을 또렷하게 떠올려서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생각의 비밀을 모두 풀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본인이 더 이상 예전의 본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각이 예전과 이미 다르기 때문이죠.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은 7가지가 있지만 그중 독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은 저자와 만나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읽는 것은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 양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저자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을 그 해당 글에 적는 겁니다. 이로써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마스터마인드 기법은 사람을 모아 같은 목표로 같은 생각을 해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롬무어는 이를 본인의 우상들을 머릿속에 불러서 하게 했습니다. 본인의 우상을 머릿속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만나지 않는 이상 책뿐입니다. 이 생각의 비밀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동기부여를 해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쓰고 읽기 때문에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므로 효과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저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한들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고 정신승리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저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나온 방법으로 이 생각들을 멈추도록 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멈추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완전히 침식당해 있으면 이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봄을 마이클 싱어가 조언해 주는데요. 나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문제가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생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지켜보는 자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사실 매우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안녕이라고 말해볼 때 이미 지켜보는 자가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 본인을 인식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본인을 괴롭히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나의 자산은 100억이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를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100억을 벌어? 10억이라도, 아니 1억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날 하루 동기부여했던 모든 긍정적인 생각이 날아가는 것 같죠. 이때 마이클 싱어가 제안한 안녕도 좋지만 복성의 멘탈 리셋에 나온 생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에 대고 위와 같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수그러들고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생각 속에서 공간이 생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시점이 있는 거죠. 이때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한편 샤워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나온 방법을 응용하여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껏 하다가 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들 모두 가져가 주세요. 이도 신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그 공간에 채워넣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연습이 지켜보는 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멘탈 리셋에서는 이 방법을 추가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말해봐. 나는 듣고 있으니. 마이클 싱어가 조언해준 안녕과 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좀 더 지켜보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시고 해친들림에게 맞는 생각법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저에게는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순간은 제가 이 방법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때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기하고 반복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디펙 초프라가 제안한 방법도 있는데요. 본인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봄을 추천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두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각만으로 게으름을 없앨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꼭 운동 가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기 싫다.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출근을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부터 너무 힘들죠. 이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코르티졸이란 성분을 분비하게 되는데, 코르티졸은 초반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혈당을 높여 에너지를 비축해 둡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이 분비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대동맥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으며 급기야 심근경색까지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면역 기능까지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쥐에게 전기 자극을 계속 주었더니 소화기가 장애를 일으키고 면역계가 장애를 일으켰다는 실험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탄성을 활용하는 방법과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일단 하나만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성에 의해 하나 이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운동도, 일도, 공부도, 일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기까지가 말썽인 거죠. 탄성으로 탄력받기 전에 그 하나를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이때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활용해 보는 거죠. 조셉 머피의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버섯 싫어해요. 라고 거듭 말하면 당신은 버섯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잠재의식이 주인은 버섯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또 있는데요. 내일 오전 6시에 꼭 일어나야 해. 하고서 잠이 들면 5시 58분쯤 눈이 떠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하죠. 심지어 몇 분 일찍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생각 도구인데요. 만약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걸 엄마가 못하게 할 때처럼 제발 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중력이 다시 생기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게 됩니다. 단 5분이라도요. 하지만 그 5분에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고 문수처럼 나오는 아이디어에 못 이겨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활용한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본인에게 알람 설정을 하는 건데요. 나는 20초 뒤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 나는 20초 뒤에 책을 읽고 있어. 나는 20초 뒤에 잠을 푹 잘 거야.
이 방법은 필 부아시에르의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이란 책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저자인 필 부아시에르는 작업 기억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인이 할 일을 잊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작업 기억은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걸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처리하는 것이 의식이니까요. 이 의식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또 다른 나인 무의식에게 알람 설정을 해두는 거죠. 이 알람 설정은 본인의 할 일을 잊지 않고 하게끔도 만들어주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알람 설정을 스스로 해두게 되면 꼭 20초 뒤가 아니더라도 하루 중 본인이 본인에게 스스로 말한 내용을 하고 있게 됨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연결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몰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초 뒤에 책을 읽고 있어라고 한 뒤 책을 실제로 읽다가 그만 읽고 싶어질 때는 이거 읽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더 길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생각 도구는 또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퓨처 셀프에 나온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데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과거, 현재, 미래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매일 100번 쓰기를 하면서도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면 부자가 된 나의 미래는 멀어질 뿐입니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지켜보는 자가 미래에서 나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만약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고 하루를 푹 쉬면서 하는 거라면 괜찮죠. 그런데 매일 퇴근하고 와서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해도 돼라고 생각하여 매일 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시스템 안에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면 돌아갑니다. 본인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퇴사한 후 회사에 친했던 사람과 대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본인을 성장시키는 건 퇴근을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본인만을 위해서 자기 개발할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본인을 만드는 것은 본인에게 가장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급여가 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해고를 당하고 나서는 제 스스로 월 100만 원조차 벌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생각만 했지 나를 위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퇴근 이후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기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또한 끈기를 가지게 만드는 생각 도구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 중에는 끈기를 가지게 만드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방법이 있었죠.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 끈기를 가지기 위해 조력 집단인 마스터마인드 집단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도 쉽지 않습니다. 내성적이던 논무원은 본인 머릿속에 우상을 불러서 마스터마인드 집단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는 끈기와는 살짝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 끈기를 가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영 원장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즐겁지 않아서다. 즐거움이 끈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겁지 않은데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즐겁지 않은데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걸까요? 긍정 확언을 아무리 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게 되는 걸까요?
그저 그렇게 될 것을 아는 것, 이미 가진 줄로 믿는 것의 원천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이하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개처럼 사는 것입니다. 개는 본인의 본능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감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를 설레고 즐겁게 만들어줄까? 어제부터 미리 오늘 할 일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길지 설레어 하고 즐겨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생각을 하는 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디펙 초프라는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외부의 환경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됐던 것이 이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즐겁고 평온해야 될 일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할 때 보상으로 물질적인 부 혹은 물질적인 부로 이어지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목표를 매일 아침 읽으신다면 나의 마음은 항상 즐겁다. 나의 모든 일을 즐겁게 한다를 추가해서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줄지도 모릅니다. 디펙 쇼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줄지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걸 알고자 하기보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 지금 여기를 즐기라는 거죠. 어차피 줄 것이니까요. 이렇게 즐거움을 갖는 것은 끈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의 도구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사용함에도 너무 사용해서 효과가 떨어짐을 느낄 때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명상인데요. 제 삶에서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는 명상으로 세 가지를 머릿속에 그리고자 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2020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에 연봉 6천만 원이, 11월 말에 누가 봐도 예쁜 여자를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함께 살고 있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하게를 항상 상기시켜서 이직한 곳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기도 했죠. 이후 명상을 간헐적으로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간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으니 안 되는 거라고 말한 구절에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명상도 좋지만 항상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명상이 필요했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책에서 소개한 에너지 센터 해방하기 명상도 괜찮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걸 원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센터 해방하는 명상은 5초간 3번씩 회음부를 끌어올려 뇌까지 전달시키는 활동을 하고 5초간 3번씩 회음부와 아랫배를 끌어올려 뇌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 5초간 3번씩 회음부, 아랫배, 윗배에 끌어올리듯 힘을 주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초간 3번씩 똑같은 방법으로 정수리까지 가는 상상을 하고 숨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잡생각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명상으로 큰 효과를 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매우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밝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항문에 뭔가 톡 튀어나온 것이 느껴지더니 건드리면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치질인가 싶었습니다. 먹는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이 명상을 한 달간 해보고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하기로 했습니다. 약 보름쯤 하자 거짓말같이 그 툭 튀어나온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픔도 없고요. 회음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잘 작용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에너지 센터가 해방되어 몸의 흐름이 잘 돼 자가치유를 했던 걸까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생긴 후 제 생활 습관이 바뀐 것은 명상을 추가한 것밖에 없으니 치유가 된 이유는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은 또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디펙 쇼프라는 7일간 명상을 각각 다른 주제로 해봄을 알려줍니다. 디펙 초프라의 책
완전한 명상에서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7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7가지에 대한 명상인데요. 7가지는 이렇습니다. 안정감과 안전, 성공과 성취, 사랑과 소속감, 개인적 의미와 가치, 고양된 목적과 영성, 온전함과 통일성. 마인드무비를 맞춤 제작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질문지를 드리는데 질문지의 내용도 저 7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둔 겁니다. 디펙 초프라의 명상은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를 되뇌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요한 질문 3가지의 답을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일차 목표는 완전히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기입니다. 통찰력을 가진 문구는 3가지만 소개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만큼만 안전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절대 위협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면의 안정 또는 내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중요한 질문 3가지는 7일간 명상 동안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답도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 자체는 똑같지만 명상의 목표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7가지를 각각 하루의 목표로 잡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거부하거나 애써 밀어내거나 본인이 행동한 것임에도 변명을 달거나 이유를 달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하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대로 된 기관이 있을까 의문도 듭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스스로 실행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본인만의 생각법과 생각 도구들을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책을 100권 이상 읽고 책에서 나온 방법들과 제가 응용하고 발견한 생각 도구들이 해친들님에게 유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디펙 초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